조계종의 입법기구 중앙종회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면서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신임 주지에 정덕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여야 각 정당이 운영하고 있는 불교 관련 현안을 다루는 전담 조직과 불교 총선 공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학생 전법 포교의 새로운 희망이 될 동국대 단과대학단위 불교학생회가 사회과학대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모든 단과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창립됩니다. 부처님 탄생지 인도에서 불교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존재감을 잃은 이유를 현장 취재로 짚어보고 우리 불교계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면서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이번 종회에서는 모두 28건의 종책 질의가 이루어지는 등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고 집행부는 종헌종법을 금과 옥조로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근래 최다 득표 종헌 개정안 통과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23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틀째, 총무부장 스님의 감사 인사 이후 종책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종단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종헌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 스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통과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성화 스님을 향해 종헌종법 준수와 승적 처리, 총무원장의 인사행정의 난맥상의 건 등에 대한 매서운 종책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한 답변을 해놓으셨냐고. 이 답변서 누가 썼습니까, 선생님? 부장스님 직접 쓰셨습니까? 제가 성관위의 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거 가지고도 미승인 임대 물건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 유무에 대해서도 서로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었고, 집행부는 종헌종법을 금과 옥조로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정제약께서도 종헌종법 준수를 유시를 내리셨고 원장 스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집행부도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종헌종법을 금과 옥조로 생각해서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종단 차원의 대비와 나눔의 집 운영의 건, 서남사 소송 등에 대한 종책 질의가 이어지면서 국제회의장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도대체 750만의 불교 신자 중에서 일본 불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10만 명씩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래 준비를 안 하는 연세 드신 불자님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랜덤으로 하는 그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조계종 기획실은 4월 총선에 맞춘 불교정책 공약 제안 활동, 그리고 MBC에 대해 취해진 종단의 취재 제한 조치 등을 해제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습니다. MBC 취재 제한 부분을 갖다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MBC 그 허락을 하면은 부처님 오신 날 중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하고 싶답니다. 이어 종렬, 수불, 원행스님 등 21명의 대종사법계 특별 전형과 일수스님 등 10명의 명사법계 특별 전형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재심호계위원회 승원 스님이 승가학원 감사 후보에 설해 영조 스님이 복수 추천됐으며 총림실사 특별위원회가 제한 스님을 위원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와 봉화 각화사 도서람,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송전탑 설치 반대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가운데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역시 순조롭게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종에는 압도적 표 차이의 종원 개정안 통과와 집행부를 향한 매서운 정책 질의와 토론으로 기억될 겁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신임 주지에 정덕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교구 산중총회에서 제34대 법주사 주지 후보로 당선된 정덕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중화합 속에 가람수호와 교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덕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임명장 전달식 직후 천년을 세우다 기금 3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신임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1987년 희종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90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각각 수지한 뒤 중앙종회 의원과 충주 미륵 세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대종사의 상주하 스님들로 구성된 해봉문도회가 정책사업 천년을 세우다 기금 5천만 원을 전하며 원만한 불사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승대종사는 생전 여러 불사와 전법에 애를 많이 쓰셨다며 해봉문도회뿐 아니라 종단에서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차질 없이 불사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탄원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앞장선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해봉문도회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 홍보에 앞장설 10명의 전법단장을 임명했습니다. 포교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분야별 전법단장 임명식을 열고 10개 전법단 단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전법 단장 스님을 중심으로 각 전법단이 역량을 발휘하면 이 땅에 불국정토가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전법 단장 스님은 경찰 전법 단장 담화 스님을 비롯해 청년 대학생 전법 단장 일감 스님, 신도시 전법 단장 도봉 스님, 장애인 전법 단장 혜성 스님, 병원 전법 단장 지인 스님, 교정교화 전법 단장 혜원 스님, 체육인 전법 단장 호산 스님, 국제 전법 단장 정범 스님, 어르신 전법 단장 정관 스님, 연예인 전법 단장 우봉 스님 등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어제 덕숭총림 제3대 방장 원담선사 열반 16제기 추모 다례를 봉행했습니다. 추모 다례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등이 동참해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스님은 비록 떠나셨지만 우리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의 해명을 읽는 그 본문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오늘 운사 스님을 추모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허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어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원담선사는 수덕사 주지와 중앙종회 의원, 원로회의 부의장, 덕숭총림 3대 방장을 역임한 뒤 2008년 3월 18일 수덕사 염화실에서 법납 76세, 세수 83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22대 총선을 20일가량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전통문화와 불교 관련 현안을 다루는 선거 전담 조직 가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연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총선을 겨냥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전통문화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가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화정정신을 비롯해서 정말 불교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함께 서로 기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와 화합의 세상을 열어가는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출범식에는 김영배 불교 담당 종교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부위원장과 김부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선대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 문화를 유지, 보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특위 출범을 계기로 불교 문화 계승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무슨 행정적인 필요니 또 여러 가지 오해니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없애도록 그렇게 해서 전통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통문화특위는 선대위 정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문화, 불교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기능 회복을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찰 경내 건축물들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이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문화재 관람료 감면 및 사찰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보완하고 사찰림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전통문화를 개성하고 또 불교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불교 건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불교분과위원회를 재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불교위원회, 그러니까 불자이면서 정치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걸 중심에 놓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이창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의 최승용 경기도 의원, 한정화 여성불자연합 강원도 회장 등이 고문에는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간사 등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불교분과위는 매달 정기법회를 열어 당 지지층에게 불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교는 평화와 화합, 자비와 헌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불교분과위원회는 이러한 불교의 가치를 정치에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최근 여야를 방문해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불교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대학생 전법 포교가 한국 불교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동국대학교에서 단과대학 단위의 불교 동아리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동국대는 이번 사회과학대학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학내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학생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동국대의 서울 캠퍼스 정각원에 모인 사회과학대 재학생들, 부처님 전에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행복이 깃들길 발언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우리는 사회과학대 학우들과 함께 불교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며 나아가 우리 학생 사회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부생 73명과 대학원생 11명 등 총 84명이 주축이 돼 불교 소모임 템플 F를 창립했습니다. 불교 독립 동국대에서 단과대 단위의 불교 동아리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는 불교를 좀 재밌게 즐기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소모임이라서 앞으로도 뭔가 불교를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소모임이 아니라 이사장 돈관 스님은 불교 동아리 활성화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도 함께 후원금을 전하며 청년 대학생 전법 포교 원력을 보탰습니다. 동관 스님은 캠퍼스 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템플 애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국대학에 이 사과나무가 하나 심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법회에서는 정곽원 교법사 자원 스님이 템플애플의 지도법사로 김용현, 민세진, 현정환 교수가 지도교수 전법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느 학교? 부처님 학교. 부처님 학교에 입학한 그런 학생들로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얼마나 향기롭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앞으로 많이 배우고 체험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도 잘 전달하는 템플애플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불자를 양성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역할을 해나갈 전망입니다. 부처님법! 전수!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3월 새 학기가 개강하면서 전국 대학의 불교 동아리들이 신입회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도 교내 가두 모집과 온라인을 통해 신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파생된 명상과 마음챙김 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대변하듯 경불에는 매년 100여 명씩 신입회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동아리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아서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탑돌이나 등 만들어가지고 연등 이렇게 행진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를 그냥 전통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열린 그런 어떤 행사를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불에는 올해 정기법회와 교리 공부뿐 아니라 사찰 탐방, 템플스테이 등 불교 동아리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인도에서 불교는 전륜성왕으로 불리는 아쇼카 왕 이후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12세기 들어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민중 속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존재감을 잃은 인도 불교의 현장을 돌아보며 한국 불교계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바이샬리에서 인멸의 쿠시나가라로 향하던 길에 자리한 케이샬리아 대탑. 대탑의 절반은 발굴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지만 각 층 감실에는 온전한 부처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부러져 있는 부처님 모습이 이곳을 찾은 제주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인도 불교가 겪은 수천 년 풍파를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예, 와보니까 부처님 흔적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놀라웠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훼손돼 가지고 잘 방치된 면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부처님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운동과 유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인멸 후 전륜성왕 아쇼카 왕에 의해 전성기를 맞았던 인도 불교의 정점을 나란다 대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헌에는 나란다 대학의 승려는 수천에 이르렀고 재능과 학식이 높아 그 명성이 외국까지 뻗치고 있는 사람만 수백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배움터로 거듭났던 나란다 대학도 12세기 무렵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주 불자들의 법사로 성지순례에 나선 제주 설림사 주지 지닥스님은 인도 불교가 사라지게 된 배경을 이슬람의 침입에서 찾았습니다. 이슬람이 이곳에 이 나란타 대학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복장으로 많은 집단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이 군사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말하면 이곳을 파괴하게 됩니다. 거의 이 지역을 불태우고 부시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인도 불교가 민중 속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대중과 공생하지 못하며 고립을 자초한 점을 들었습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 민중을 외면하며 자멸했던 인도 불교의 과거가 한국 불교가 나아갈 미래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키워드가 그렇게 단절이 아니라 그렇게 상생하고 공생하고 마치 자연과 사람이 똑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종교도 그 벽을 넘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유지돼야만이 앞으로도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간다고 보는 거죠. 현재 한국 불교는 지난해 종단 차원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기점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포교 원력이 새롭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찬란했던 불교 문화의 전성기,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생구제를 위한 부처님 구도 정신이 간직된 인도 불교의 현장은 이른바 K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